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882년부터 시작됐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중앙탑인 예수의 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당건축위원회는 예수의 탑의 완성으로 사실상 이 외관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144년 만에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의 탑이 완성이 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72.5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준공 기념식에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하고 건축했던 이 가우디의 장원 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올해가 안토니오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인데 이 위대한 천재가 남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서 그를 위한 추모 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제가 이 미사를 직접 지켜봤는데요. 4,000명의 초청객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꽉 채우고 미사에 참여한 모습은 이 가슴을 울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행사다 보니까 스페인 국왕 등 총 8,000명이 성당 안과 밖에서 행사를 지켜봤고요. 성당 주변 공원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돌로 만든 성경을 짓겠다고 43년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채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가우디를 이 추모하는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교황은 성당 밖으로 나와서 예수의 탑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Que tus hijos, al dirigir su mirada a la cruz del Redentor, que corona esta basílica de la Sagrada Familia, alcancen los frutos de la salvación. 가우디를 드론으로 환생시켜서 이 완성된 외관을 흐뭇하게 바깥에서 보게 한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Nearly touch heaven because it was really impressive, and I think that what we feel today inside is what Gaudí thought. 이렇게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황의 축복 속에 외관 공사를 끝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건 언제쯤일까요? 이 질문은 왜 공사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냐라고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되지 못한 곳은 영광의 파사드란 곳입니다. 지금 저기 반대쪽에 있는 곳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모두 3개의 파사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우디가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던 이 탄생의 파사드, 저기서 보이는 탄생의 파사드, 이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새긴 순환의 파사드도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성당의 주 출입구로 구성을 했던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이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올해를 맞춰서 다 최대한 완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의 파사드가 문제일까요?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할 때 영광의 파사드는 성당의 주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성당과 계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냥 성당 건물이 아니라 광장과 성당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 이미 일반 주거지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1970년대에 버젓이 건축 허가를 받고 민간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 다 분양을 한 겁니다. 문제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뿌려졌습니다. 지금은 2개의 블록에 약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가 허가를 내준 게 문제인데 여기에 또 문제는 철거권을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 의회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키웠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언제 완공이 될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 기부와 입장료만으로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가우디가 세웠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 허가권뿐만 아니라 철거권을 가진 이 시의회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결해라 라고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완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되자 그제서야 눌러놨던 골맞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측은 당연히 가우디의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지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생계비 필요한 건 다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철거를 추진하는 성당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철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한 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최초 설계에는 영광의 파사드가 대광장으로 연결됐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우디의 설계도가 지난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후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우디 성당 석고 모형과 증언 등을 토대로 다 모아서 설계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꽤 정확하게 설계를 복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불타고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성당 측이 당시에도 반대를 했지만 성당의 가치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 관계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느냐? 주민들과 성당, 시, 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해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재산세도 다 납부를 했는데 강제 철거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짓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당건축위원회는 이 철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최종 완공을 하는데 1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더 빨리 완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낸 소유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돼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우디가 설계한 영광의 파사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바르셀로나 시민들과 성당 측이 꼭 잘 합의를 해서 이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유산을 잘 완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